저희가 이제 독립하려고 해요. 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순이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고 40년 함께한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뭘 잘못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침묵뿐이었다. 진우야, 너도 그런 생각이니?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던 순이.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마저 등을 돌리는 순간 순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어스름이 내리는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사이를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죠. 박순이, 올해 65. 등이 약간 구부정하게 굽은 채로 해진 검은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몇 년째 써온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순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니며 몇백 원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헤맸던 탓이기도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마음처럼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장바구니 안에는 아들 가족을 위해 정성껏 고른 식재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신선한 시금치 한 단,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2마리, 그리고 손자 민준이가 먹을 우유 한 팩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참 긴 하루였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순이는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슈퍼 앞을 지나쳤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로 몇 대의 오래된 자전거들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세월을 버텨온 것들의 모습 말입니다. 순이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골목을 수없이 오가며 살아왔죠.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22에 아들 진우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홀로 아들을 키워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우가 자랄 때까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순이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아들 진우는 38이 되어 좋은 직장에 다니며 예쁜 아내 미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7살 손자 민준이도 있죠.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3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미영은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처럼 보였거든요. 순이도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작은 것들부터 시작된 갈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쉬세요. 미영의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순이에게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순이는 입을 다물고 물러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순이가 사는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문 앞에서 순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우의 대답이 궁금했지만 차마 더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죠. 대신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진우와 미영이 순이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어색함이 스며 있었죠. 방금 전까지 나눴던 대화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시장 다녀오셨어요? 진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가져갔죠.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미영의 대답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장바구니에서 하나씩 꺼내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고등어를 손질하고 시금치를 다듬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런 일상의 반복이 순이에게는 위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따라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미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독립해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자신을 떠나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밝게 웃으며 달려오는 손자를 보니 순이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민준이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반겨주거든요. 우리 민준이 숙제 다 했어? 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민준이는 신나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고등어를 굽는 손을 멈추고 손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이런 순간들이 순이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죠. 평소보다 대화가 적었고 미영은 계속 무언가를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는 순이의 뒤로 진우와 미영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순이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니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밤을 지키고 있었죠. 순이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세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이 작은 집에서의 일상들. 모든 것이 변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창밖으로는 이른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순이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가족을 위한 정성스러운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온 순이의 일상이었거든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며 김을 구워내는 동안 순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미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독립해야 한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진우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출근 준비를 하는 아들을 보니 순이는 괜스레 마음이 짠해졌죠. 언제부터인가 아들도 자신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응, 일찍 깼어. 아침 거의 다 됐으니까 씻고 와. 네, 어머니. 진우가 세면장으로 들어간 후 미영도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미영은 순이가 차린 아침상을 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이렇게 일찍부터 고생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미영의 말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순이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수고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워낙 오래 해온 일이라. 그래도 이제는 좀 편히 쉬셔야죠. 미영의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의 살림을 맡지 말라는 뜻이었죠. 순이는 대답 대신 그릇을 식탁에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식탁에 앉아온 가족이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민준이의 제잘거림으로 시끌벅적했을 식사 시간이 오늘은 유독 조용했죠. 진우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미영은 민준이의 도시락을 챙기는 데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계란말이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만이 순이에게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순이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많이 먹어, 우리 민준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미영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진우를 바라봤죠. 여보, 어제 말한 거 결정하셨어요? 갑작스러운 미영의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할 일인가?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민준이도 이제 커가는데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이는 수저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죠. 미영이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미영아, 일단 민준이 학교 보내고 나서. 아니에요. 어머니도 들으셔야 할 얘기예요. 미영이 순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독립하려고 해요. 순이의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 컸죠. 독립이라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희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에요. 그동안 어머니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저희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죠.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아이 교육 방침도 다르고 살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럼 내가 참으면 되잖아. 내가 더 조심하면.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가 깜짝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죠. 이건 참고 많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30 중반이 넘었어요. 언제까지 어머니 밑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순이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뭔가 말해주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너도 그런 생각이니? 간신히 입을 연 순이의 물음에 진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어머니, 죄송해요. 그 한마디가 순이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야? 할머니, 왜 울어요? 민준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 안 울어. 순이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차근차근 얘기해요. 미영이 말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더 얘기해. 다 정해진 일을 가지고. 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미영과 진우의 대화는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집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가죠. 하지만 이 집은 어머니 집인데. 제가 알아봤어요. 좋은 아파트 있어요. 전세로 구해서 나가면 돼요. 순이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벌써 다 계획을 세워놨다는 뜻이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진우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겠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순이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죠. 진우야, 엄마가 그렇게 짐스럽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다만, 됐어. 그만해. 순이는 앞치마를 벗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40년을 넘게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린 보금자리였고 아들을 키운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을 떠나려고 한다니. 순이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는 민준이를 학교에 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와 미영도 출근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순이는 방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집이 조용해진 후에야 순이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니
이런 고요함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 더욱 서글펐죠. 그날 오후 순이는 홀로 집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벌어진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거실 한 구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어 펼쳐보니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진우가 어렸을 때 사진들, 남편과 함께 찍었던 결혼기념일 사진들, 그리고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행복했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이 집에서 이뤄진 소중한 추억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보내야 한다니 순이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제일 먼저 달려와 순이에게 안겼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순이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이제 민준이의 이런 이야기들도 매일 들을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말이죠. 진우와 미영은 순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침에 나눴던 대화가 어색함을 만들어냈죠. 저녁 식사도 평소보다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내일 부동산에 가보려고 해요. 식사를 마친 후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겠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붙잡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순이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죠. 아들 없이, 손자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무렵에야 잠들었거든요. 부엌으로 나가보니 미영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제가 할게요. 미영의 말에 순이는 그냥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죠. 벽에 손을 짚고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이 깜짝 놀라며 순이를 부축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혈압이 높으신가 봐요. 앉아 계세요. 미영이 순이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어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못 잤을 뿐이야. 순이는 고집을 부렸지만 몸의 이상 신호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웠거든요. 진우가 일어나 상황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병원에 가보세요. 괜찮다고 했잖아. 순이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시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죠.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진우와 미영이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순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죠. 119 불러요. 미영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죠. 여보세요, 응급실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순이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죠.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소란 소리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할머니. 민준아, 괜찮다. 할머니, 괜찮아. 순이는 손자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여 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순이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진우는 순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미영은 민준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병원에 가면 나아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손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죠.
아직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하지만 혈압도 높고 심장에도 무리가 간 상태라며 며칠간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입원이요?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순이가 주저하자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맞아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몸을 제대로 체크해 보세요. 미영도 동의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입원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운명인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아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연습을 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순이를 보며 진우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벌어진 일들이 어머니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푹 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너희들 일 바쁜데 괜찮아. 그냥 집에 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진우의 말에 순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미영도 병실 구석에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독립 얘기를 꺼낸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 죄책감이 들기도 했거든요. 저녁 무렵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순이는 손자를 보니 마음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민준이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빨리 나와서 집에 와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계란말이가 그리워요. 민준이의 말에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손자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병실에 누워있는 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 말이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순이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번 사흘째 되는 날 순이의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회복이 빠르다며 만족해했죠.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나는 것은 아들 가족의 독립 계획이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면회 시간에 찾아온 진우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도 내일이면 퇴원해도 된다고 하시더라.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진우가 말을 망설이는 것을 보니 순이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독립에 관한 얘기를 꺼낼 것 같았거든요. 뭔데? 저희가 집을 하나 봤어요. 괜찮은 곳이더라고요. 역시나였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아들은 새 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순이는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어디인데? 집 근처예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정했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언제 이사 갈 생각이니? 다음 주 정도에. 어머니 퇴원하시고 좀 안정되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알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니. 진우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이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순희 환자분,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김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네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 변호사라니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잘못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박순희님 맞다고 확인하셨어요. 진우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와 무슨 일이 있을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일단 만나봅시다. 잠시 후 중년의 신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정말 변호사처럼 보였죠. 안녕하세요, 박순희님.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왜 만나야 하죠? 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의자를 가져다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죠. 박순희님의 남편분이셨던 박영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요? 진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박영수님께서 생전에 부동산 투자를 하나 하셨더군요. 당시에는 별로 가치가 없어서 잊혀졌던 땅인데 최근에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상당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순이와 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그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약 10억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10억 원이라는 말에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거든요. 정말인가요? 순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 관련 서류들이 있습니다. 땅 등기부등본과 개발 계획서, 그리고 감정평가서까지요.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죠. 그런데 왜 이제야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개발 계획이 최근에 확정되었고 저희가 토지 소유주들을 찾는 과정에서 박순희님을 찾게 된 겁니다. 다행히 병원 기록을 통해 연락처를 알 수 있었어요. 순희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투자를 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그런 투자를 하셨을까요? 약 20년 전쯤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농지였는데 지금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어요.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있던 순이의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어떤 친구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돈을 모아 땅을 샀던 일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워낙 외진 곳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죠. 아, 기억나네요. 영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서류들의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며칠 내로 절차를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진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서류에 사인을 마친 후 김 변호사가 떠나고 나서도 병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둘 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걱정 없으시겠어요?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꿈만 같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죠. 이 돈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가시고. 진우의 말을 듣고 있던 순이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진우야, 너 혹시... 네? 뭐요? 너희들 독립하는 것도 이 돈 때문에 더 쉬워진 거 아니야? 순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이제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순이는 아들의 침묵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돈이 있든 없든 아들은 자신을 떠날 생각이었던 거죠. 다만 이제는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는 정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갑작스럽게 생긴 거액의 돈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10억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 진짜였습니다. 아들 가족은 이미 새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짐들이 상자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이사 날짜도 정해졌죠. 사흘 후면 이 집에는 순이 혼자만 남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랑 같이 가시는 게 어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이에게 거액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후 미영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지.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죠. 그날 오후 순이는 혼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이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추억을 되새겨봤어요. 남편과 손잡고 걸었던 길, 어린 진우를 데리고 장을 보러 다니던 길,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공원에 갔던 길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슈퍼마켓 앞을 지나다가 사장 김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이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며칠 안 보이더니. 아, 잠시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이요? 어디 아프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 괜찮은 부동산 있는 곳 아세요? 순이의 질문에 김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부동산요? 이사라도 가시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투자 같은 걸 생각해보고 있어서요. 아, 그렇다면 역 앞에 큰 부동산이 있어요. 거기가 유명하더라고요. 순이는 김 씨가 알려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에는 여러 매물 정보들이 붙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년의 부동산 중개인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알아보고 싶은데요. 아, 투자용이요?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10억 정도. 순이의 대답에 중개인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10억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10억이시라고요? 그럼 정말 좋은 매물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개인은 급히 여러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용산의 상가 건물, 그리고 신도시의 아파트까지 다양한 투자처들이 있었죠. 이건 어떠세요? 강남역 근처의 오피스텔인데 임대 수익도 좋고 향후 개발 가능성도 높아요. 순이는 자료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하나씩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투자가 정말 안전한가요? 물론이죠. 특히 이 매물은 제가 강력 추천하는 곳이에요. 벌써 몇 분이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 중개인의 말을 듣고 있던 순이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너무 성급하게 권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을 좀 더 갖고 생각해 볼게요. 아, 그런데 이 매물은 정말 빨리 나가요. 며칠만 늦어도 놓칠 수 있어서. 괜찮아요. 급한 건 아니니까. 순이는 자료들을 챙기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뭔가 중개인의 태도가 수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거액의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동네 좀 돌아다녔어. 혹시 투자 관련해서 뭔가 알아보셨어요? 진우의 질문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부동산도 보고 왔어. 어머니,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요즘 사기가 많거든요. 알고 있어. 나도 바보 아니야. 순이의 말에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회사에 투자 전문가 선배가 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투자 전문가. 네, 대형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분인데 정말 실력이 좋아요.
어머니 돈을 안전하게 굴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순이는 아들의 제안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진우야, 너 혹시 내 돈을 노리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가 발끈했지만 순이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좋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가족도 못 믿는다잖아.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속일 사람인 줄 아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냉정했죠. 모르지.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바뀌기도 하니까. 그때 미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어머니, 진우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 그럼 왜 내가 돈이 생기자마자 갑자기 친절해진 거야?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이의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됐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순이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진우와 미영의 대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어머니가 왜 저래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사람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의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순이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였던 거죠. 자신이 가난할 때는 떠나려고 했으면서 이제는 돈이 생기니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 살아가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자까지도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순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자고 말이에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말이에요. 이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40여 년 동안 쌓인 가족의 추억들이 상자에 담겨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니 순이의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할머니, 새 집도 자주 놀러 갈게요. 민준이가 순이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직 어린 손자는 이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그때 놀러와. 순이는 손자를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와도 이제 매일 보기 어려워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어머니, 정말 저희랑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너희들도 새 출발이고 나도 새 출발이야. 하지만 진우야, 이제 그만해. 정말 괜찮다니까. 순이의 단호한 말에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영도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죠. 이삿짐 차가 떠나고 집안이 텅 비자 순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적막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순이는 이상하게도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순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도 이 집을 떠나기로 한 거죠. 40여 년 동안 살았던 추억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자용이 아니라 자신이 살 집을 알아보러 간 거였어요.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투자건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중개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살 집을 알아보고 싶어요. 아, 거주용이요? 어떤 곳을 원하세요? 강남 쪽으로. 좋은 아파트 있나요? 순이의 말에 중개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의 좋은 아파트는 가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강남이요?
그런데 가격이.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현금으로 살 수 있어요. 현금이라는 말에 중개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급히 강남 지역의 고급 아파트 자료들을 가져왔죠. 이건 어떠세요? 압구정동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예요. 브랜드도 좋고 시설도 훌륭해요. 순이는 자료를 보며 놀랐습니다. 평수도 크고 가격도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가격인가요? 네, 강남 최고급 단지다 보니까. 하지만 투자 가치로는 정말 좋아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보러 가볼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지금 당장 모델하우스로 안내해 드릴게요. 중개인은 신이 나서 순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길에서 순이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점점 높아지는 빌딩들과 넓어지는 도로를 보니 자신이 정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순이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웅장한 정문과 아름다운 조경, 그리고 높이 솟은 아파트들이 마치 궁전 같았거든요. 어떠세요? 정말 좋죠? 중개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델하우스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전망까지 모든 것이 순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 집 가격이 얼마죠? 이 타입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순이는 가격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큰 돈이긴 했지만 자신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계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네. 정말 계약하시겠어요? 중개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몇 번 더 보고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마음에 들어요. 그럼 내일 계약하시는 게 어떨까요? 서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순이는 동의했습니다. 하룻밤 더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휴대폰을 꺼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해. 네, 강남이요? 갑자기 왜요? 진우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좋은 아파트 하나 봤거든. 어머니, 강남은 너무 혼자 사시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 돈도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좀 좋은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홀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집이 을씨년스럽긴 했지만 곧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갈 생각에 설렘도 느껴졌어요. 그날 밤 순이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보내는 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여 년의 시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처음 얻었을 때의 기쁨, 진우를 낳고 키우며 보낸 행복한 시절들, 남편을 떠나보내며 혼자 감당해야 했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손자 민준이가 태어나 다시 찾아온 기쁨까지 모든 것이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이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잔금까지 치르는 과정이 꿈만 같았어요. 7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한순간에 계좌에서 사라졌지만 대신 강남 최고급 아파트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중개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도 미소를 지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사는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입주는 바로 가능해요. 필요한 것들만 준비하시면 돼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새 아파트 열쇠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나 계약했어.
네, 벌써요? 응,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을 거야. 이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시간이 됐어. 순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기분이었거든요. 강남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넓은 거실 창문을 통해 한강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넓고 화려한 집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집은 좋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진우 가족은 한 번도 새 집에 놀러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만 댔죠. 순이는 그들이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자신을 피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순이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 갔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박순희 님이시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단지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혹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직원이 안내책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요가 클래스, 독서 모임, 원예교실 등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나요? 네, 특히 우리 연령대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순이는 원예교실에 관심이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거든요. 원예교실은 언제 하나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해요. 내일이 화요일이니까 한번 참여해 보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원예교실에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16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단정한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한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네, 박순이라고 해요. 저는 김영희예요. 반가워요. 김영희는 이 단지의 부녀회장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씩 인사를 건넸죠. 순희 씨는 몇 동에 사세요? 3동 2000호예요. 아, 거기 정말 좋은 집이에요. 전망도 최고고. 다들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조금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원예교실이 끝난 후 김영희가 순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순이 씨, 우리 단지 부녀회 모임에도 참석해 보세요.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부녀회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죠. 다음 주 금요일에 모임이 있는데 어때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울릴까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단지 주민인데. 김영희의 권유에 순이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부녀회 모임 날 순이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모임이라고 했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순이는 갑자기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이 씨, 여기 앉으세요. 김영희가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요즘 주식이 어떤지 아세요? 저는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어요.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해요. 제 남편이 증권회사 임원인데 괜찮은 투자처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대화 내용이 모두 돈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순이는 이런 얘기들이 낯설었어요. 순이 씨는 어떤 일 하세요? 갑자기 누군가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부예요. 아, 그러시구나. 남편분은 뭘 하시고?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아, 죄송해요. 그럼 혼자 사세요? 네, 아들이 있긴 한데 따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누군가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당황했어요. 그게 남편이 투자해 놓은 땅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대화가 이어졌지만 순이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이 사람들과 자신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는 왔지만 진짜 친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보니 진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순이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민준이가 나 보고 싶다고 했어? 네, 어머니. 어제부터 계속 할머니 얘기를 해요. 그럼 주말에 놀러 오면 안 돼? 전화 너머로 진우가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미영이가 뭐라고 했는데 강남까지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통비가 부담스럽다니 믿기지 않는 핑계였거든요. 그럼 내가 택시비 보내줄까? 그게 아니라 미영이가 민준이 학원도 있고 해서. 순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동네, 하지만 함께할 사람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순이의 마음은 쓸쓸했어요. 돈으로 집은 바꿀 수 있었지만 진짜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진정한 만족감은 느낄 수 없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강남 아파트에서 산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화려한 일상 속에서도 순이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어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진정한 행복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면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받은 만큼 나누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이란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순이는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요. 정말 고마운 말씀이에요. 무료급식 봉사는 어떠세요? 순이는 즉시 자원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첫 봉사날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순이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와, 김치찌개 냄새가 정말 좋네요. 한 할아버지가 순이가 끓인 김치찌개를 드시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진짜 보람이었어요. 함께 봉사하는 이정숙 씨와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순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돈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 한 거죠.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순이가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사랑나눔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어요. 재단 설립 기념행사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과 함께하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순이가 마이크를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민준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진우와 미영이 따라오고 있었죠. 민준아. 순이가 손자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진우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학교 친구들이 다 봤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뉴스에 나갔던 거죠.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자주 연락도 안 드리고. 미영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순이는 담담하게 말하며 가족들을 품었습니다. 저녁 무렵 재단 건물 옥상에서 순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정숙 씨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순이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래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순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누군가를 도울 때 느끼는 보람. 이런 것들이 진짜 보물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도시의 불빛을 받아 반짝이며 내려왔어요. 65살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찾았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어요. 65살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찾았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어요. 순이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순이는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순이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